둘 다 중독이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결혼 전에 가장 고민을 해야 돼요. 자주 만나는 사람과 5년 안에 입니다. 브리비행 신상백이에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느낌. 저는 이제 매장에 출근했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저희 매장 30초 거리예요. 정말 옆이나 다름없어서 가려고요. 저는 며칠 전에 이분집백 데스트리백 구매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켓이랑 또 들고 왔어요. 백 파는 여자가 백에 대한 욕심이 많을까요? 아 진짜 불소유의 삶. 어제 캐치 테이블에서 예약했어요. 가볼까요? 아, 여기 괜찮네요. 샤블리 하나 시켰어요. 여기 오픈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대요. 자주 오고 싶어요. 진짜 맛있네요. 부케도 성게래요, 성게. 뭔가 붕어 싸놓고인가? 왜 이렇게 귀엽지? 여기 팥도 있어요. 루코잎도 있는데 또 먹어야 되네요. 붕어 싸놓고 그 아이스크림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고센을 왔어요. 청담동에 있는 고센. 어렸을 때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소개팅을 하고 그 사람 앞에 지금 있고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 다들 이성 고민 많으시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해볼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결혼도 남녀의 첫 협업이에요. 진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화의 결과가 오늘이 나의 생각의 결과도 오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다시 한번 꺼내 읽었어요. 욕망의 진화라고. 그 책을 보면서 너무 흥미로웠고 남녀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수컷 공작새가 아주 화려하게 깃털을 이렇게 펼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생존에 반하는 행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적에 그 화려함 때문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사항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새는 번식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번식을 위해서 암컷에게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또 어떤 게 느꼈냐면 그런 위험한 특질을 노출시키고 모든 동물의 수컷들이 암컷에게 간택을 당하기 위해서 정말 리스크를 많이 고생해서 말차릴 수가 없어서 이걸 시켰어요. 그만큼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번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도박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올인한다, 리스크를 건다 막 이러는데 어떤 선택이든 확률을 높여가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결국은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안전함을 보장받으면서 이거 콩고물이 저한테 날라오네. 콩고물이 떨어지다니 나한테. 사회생활 성공해야 되고 인간관계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생활에도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실패하지 않는 과정 방법은 역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확률을 높이려면 최대한 큰 리스크들을 하나씩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때 K하우스에서는 이런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게 치명적인 단점 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남자랑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자면 중독된 것들 그게 참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안 좋아요. 위험 요소를 제거할 때 가장 크게 제가 말한 게 수십 가지의 장점보다 치명적인 결함 하나가 인간관계 그리고 결혼 생활 그 모든 걸 망친다 라고 했어요. 게임 중독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 평상시 일은 하지만 밤만 되면 맨날 술 먹고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있고 또 술 마시고 그 반복되면 헛소리 많이 하고 주사 많이 부리고 어떤 식으로도 조금 10번에 한 번 정도는 좀 필요한 상황들이 오거든요. 술을 내가 안 좋아하거나 또는 못 먹는 사람이 같이 배우자로 살린다고 했을 때는 쳐다보고 있으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떨어져요. 저 친한 언니도 그런 경험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연애란 게 그렇잖아요. 좋은 면만 보고 결혼이란 거는 이꼴저꼴 나오는 게 같이 경험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좋아하니까 능력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괜찮은 게 많으니까 남자가 술 좋아하는 거 어때? 이렇게 했는데 진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존중감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습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 내가 결혼 생활 행복하고 싶고 정말로 실패 없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남자를 안 만나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들고
변화시킨다는 건 사실 너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꼭 취미가 맞을 필요는 없다. 그런 취미를 존중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음식 취향, 술도 음식 취향에 들어가니까 맞으면 좋지 않냐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좋은 취미는 부부가 다 똑같이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여행 좋아하고 뭐 독서 모임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임들이랑 뭐 이런 것들 둘 다 술을 좋아한다. 처음에 괜찮아요. 연애 때는. 그런데 또 주변에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여자는 흡연을 엄청 많이 하는 여자들도 일생일대 한 번을 끊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요. 애를 가지게 되면서 보통은 흡연을 끊는다든지 뭐 다시 나중에 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모성애라는 게 본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 좋은 해로운 습관들, 약물 모든 거 다 끊잖아요. 개가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술을 좋아하는 커플도 막상 결혼 생활에서 한쪽이 술을 못 먹는 상황이 됐을 때 와이프 입장에서는 나는 술을 좋아하는 여자였으니까 술을 어떻게 참아, 자기가 괜찮아, 많이 먹어,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람이 힘들다 보면 그러기 쉽지 않고, 또 남자 역시도 우리 아내가 임신했으니까 양심 있지, 내가 어떻게 혼자 술을 먹어 하고 1년 동안 금주를 한다, 그렇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알코올 그 습관이기도 하고 음식과 같이 먹는데 너무 적응이 되면 그걸 항상 먹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인 게 둘 다 중독되면 답이 없는데 밥은 누가 하고 애는 누가 키우고 뭐 가능하죠. 둘이 합의했다면 모든 거는 서로의 합의하에 괜찮긴 하죠. 근데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매일 배달 음식 먹어요? 돈은 누가 버는데요? 그래요? 최근에 뭐 리니지에서 칼 하나 주었는데 소송 걸었다 그런 말이 있던데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줍는 게. 저희 사회 구성원이기도 하고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럼 그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 또는 여자, 꼭 남녀의 역할을 구분 짓자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사람이 해도 돼요. 돈을 여자가 잘 벌면 여자가 사업을 해도 되고, 육아를 남자가 더 잘하면 남자가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건 서로가 타협을 보고 합의안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한다, 가장 역할을 못한다, 무책임하거나 정말 경제력이 없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내가 살림을 하나도 안 하고 음식도 안 하고 육아도 안 한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걸 또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애도 보고 집안일까지 다 한다. 아내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어떤 용도로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쓸데없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제로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인간관계는 부부가 됐던 어떻게 되든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나의 역할을 해내야 돼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그렇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나의 역할을 해내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사람한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관계가 지켜지기 쉽지 않아요. 무슨 결혼이란 게 실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실패를 줄이려고 계속 어떤 걸 고민해야 돼요 하는 게 좀 웃기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결혼 전에 가장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랑 내 미래를 약속할 때 괜찮은 사람일지를 알려면은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중독된 것들을 너무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걸러야 되고,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가능성이 좋아요. 예전에 책에서 본 건데 자주 만나는 사람과 5년 안에 같은 한 통속이 된다,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인간관계라는 게 나의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그리고 운동습관, 내가 소비하는 미디어,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해요. 서로의 생각을 자주 교환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비슷한 언어 습관과 버릇, 생활 습관 또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스며들고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스며들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 마인드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변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점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말한 건강함이란 정신 상태, 마인드, 사고 방식이거든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과 어릴 때 친구가 아닌 자주 보는 주변 사람들의 또 많이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사람은 너무 겸손하고 마인드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주변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말을 하는데 뭔가 여성을 좀 비하한다고 해야 되나? 존중감 있게 대하지 않는 그런 언어 습관을 제가 봤어요. 근데 너무 친한 형이고 저 형은 사업적으로 성공했고 자기는 너무 도움도 많이 받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남자를 결국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도 결국 한통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그렇게 금방 물들어요. 같이 생각을 교환하다 보면 가장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건강한 인간관계와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생활 습관과 안 좋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뭐라고 했는지 요점 빨리 요약해 주세요.